네, 13-3회 강의를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형태의 문자열 표현 방식이고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배열을 기반으로 해서 이 문자열을 여기에다가 담겠다라는 선언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좀 의미가 다르죠? 이 문자열을 임의의 메모리 공간에 할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 위치로 그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을 반환을 해서 그 주소값을 str2라는 포인터 변수에 담겠다라는 선언이죠. 자, 이걸 그림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str1이라는 배열에 우리가 myString이라는 문자열을 담는 선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공간에 yourstring이라는 문자열을 할당을 하고 그때 반환되는 주소 값을 내가 str2라는 포인터 변수에다 담겠다라는 선언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가 문자열을 선언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형태는 사실상 조금 차이가 있는 문자열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r1에 저장된 것은 문자열이에요. 자, 물론 우리가 큰 따옴표를 이렇게 찍었지만 둘 다 이렇게 큰 따옴표를 찍어가지고 문자열을 표현을 했지만 그 문자열이 저장되는 공간이 달랐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배열이고요. 내가 메모리 공간을 미리 마련해 놓은 그 배열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할당이 되고 자동으로 할당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 문자열이 저장될 만한 공간을 마련해 놓지 않았어요. 따라서 자동으로 메모리 공간 할당이 되고 그 할당된 주소값이 반환이 되어서 str2에 저장이 되는 그러한 구조였는데 얘는 배열이다 보니까 자, 배열은 그 자체적으로 변수지요. 자, 따라서 우리가 이 myString이라는 문자열을 사실상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m을 갖다가 y로 바꾸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str1에 0번째 인덱스 위치에 문자 5를 넣겠다. y를 넣겠다.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공간에 자동으로 할당된 그러한 문자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동으로 할당되는 경우 언제 또 봤었냐면은 자, 이 경우죠. int num은 3 더하기 4다 라고 했을 때에 이 4도 메모리 공간에 일단 올라간다. 덧셈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공간에 저장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3과 4가 저장된 그 메모리 공간에 접근을 해서 이 3과 4의 값을 바꿀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할당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yourstring이라는 이 문자열도요, 자동으로 할당이 됐기 때문에 그 성격이 상수입니다. 상수 형태의 문자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지금 포인터 변수 str2가 가리키는 이 문자열은 상수 형태의 문자열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자열의 일부를 갖다가 우리가 str2를 통해 가지고 변경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지 사실은 이해보다는 기억을 더 요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문자열을 선언을 하면은 문자열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렇게 문자열을 선언을 할 경우에는 자동 할당된 문자열은 상수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문자열의 일부를 바꾸는 것이 허용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별도로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퀴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얘는 뭐죠? 메모리 공간에 자동 할당되고 str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그 문자열을 가리키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줄에서 이 문장 허용이 될까요? 예, 허용이 됩니다. 왜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문자열을 선언을 했는데 얘가 저장될 메모리 공간을 내가 미리 마련해 두지 않으면 얘는 무조건 자동으로 할당이 됩니다. 자동으로 할당되면 이 위치에 뭐가 반환이 되죠? 이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our팀이라는 문자열의 첫 번째 문자 5라는 대문자의 주소값이 반환이 되죠. 그리고 그 주소값이 str이라는 이 변수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str이라는 변수는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예요. 따라서 5라는 캐릭터형 데이터의 주소값을 충분히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str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your team이라는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었다가 자, 새로 할당된 our team이라는 문자열을 가리키도록 그 가리키는 대상이 바뀌는 거죠. 이 문장에 의해서. 따라서 나름 의미 있는 문장이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str이라는 포인터 변수를 말 그대로 포인터 변수예요. 따라서 지금은 얘가 your team이라는 문자열을 가리키지만 이러한 형태를 취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문자열도 가리키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작성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경우에는 str이라는 배열에 your team이라는 문자열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걸 우리가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해석은 뭐냐면 str이라는 배열에 our team이라는 문자열을 저장해라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C 언어가 그것을 받아들여 준다라고 하면 그것은 의미 있는 문장이 됩니다. 하지만 C 언어는 이러한 형태의 대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건 앞에서도 유사하게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이제 C 언어가 해석을 하냐면 str이라는 곳에다가, 그러니까 str이라는, 사실 str은 배열의 이름이죠. 그리고 str이라는 이 배열의 이름은 사실 상수의 성격을 띈다라고 말씀을 앞에서 이미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얘 str이 분명 배열을 대표하는 이름이긴 하지만 우리가 대입 연산을 통해서 배열에 저장할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덩어리로 저장하는 것은 C 언어에서 허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미 없는 문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별도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str 이것은 배열의 그 주소값을 가리키는 배열의 주소값을 담는 상수인데 이 상수에다가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배열의 이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통째로 어떠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허용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얘가 되는 이유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얘가 안 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역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두 개의 문자열을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처음에는 my string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your string을 가리키고 있었네요. 새로운 문자열 our string을 갖다가 할당을 하고 그 주소값을 str2에다 담았으니 처음에는 your string을 가리키다가 이제 str2가 our string을 가리키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출력했을 때의 str2와 여기서 출력했을 때의 str2는 그 내용이 다를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는 your string이 출력이 됐겠지만 이 문장에 의해서 가리키는 대상이 our string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서는 our string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은요 str1에 저장된 데이터의 0번째 요소의 문자를 x로 바꾸고 있습니다. str1은 배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하지만 str2를 가지고는 이렇게 연산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str2가 가리키는 대상, 이 문자열은 사실상 자동 할당되었기 때문에 상수 성격을 지닌다. 상수 형태의 문자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허용이 안 됩니다. 단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러한 문장을 갖다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자동 할당된 이 문자열은 사실상 상수 형태의 문자열이긴 한데 이것을 변수 형태로 그냥 인정해주는 컴파일러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컴파일러에 따라서 사실은요, 요 문장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근데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면은 우리가 그 문장을 쓰면 안 되겠죠. 우리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C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컴파일러의 의존적인 코드는 가급적이면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성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어떠한 A라는 컴파일러에 의해서 컴파일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작성한 코드의 일부가 B라는 컴파일러에 의해서 컴파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모든 컴파일러가 허용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야지 어떠한 컴파일러는 허용을 하고 어떠한 컴파일러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한 코드라면 우리가 작성을 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자동 할당된 문자열은 상수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허용을 하지 않는 이러한 어떤 대입 연산을 허용하지 않는 컴파일러가 있는 반면에 예외적으로 이것을 허용해주는 컴파일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문장은 아예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코드는 가급적 작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계속해서 두 가지 형태의 문자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특성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그 자동 할당되는 문자열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내가 그 문자열을 저장할 공간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자동 할당된다 말씀을 드렸죠. 얘 자동 할당될 겁니다. 여기에다 문자열 저장할 수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자열을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printf라는 함수 호출을 하면서 문자열을 전달한다. 괄호 안에다가 전달할 데이터 명시하는 거니까 자, 이 문자열을 전달한다라고 이야기해 왔지만 사실은 자, 문자열이 통째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문자열이 선언이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되죠?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우리가 show your string이라는 문자열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메모리 공간을 미리 마련을 해뒀나요? 마련해두지 않았으니까 얘도 자동 할당됩니다. 자동 할당되고 무조건 자동 할당되면은 그 문자열의 위치에, 즉 요 위치죠. 그리고 이 위치죠. 그 자동 할당된 문자열의 주소값이 반환이 됩니다. 이렇게 반환이 돼요. 자, 결과적으로 이 show your string이라는 문자열이 0x10번지, 1234번지에 할당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일단 이 printf 함수의 호출이 먼저가 아니고요. 이 문자열이 먼저 메모리 공간 할당이 되고 그리고 얘가 할당된 주소값 0x1234가 이 자리로 반환이 되어서 이 문장은 일단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즉 실제로 printf 함수에 전달되는 데이터는요. 문자열이 아니고 문자열의 주소 값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who are you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문자열을 전달을 하는 이런 예를 들어 함수 호출 문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문자열을 인자로 전달받는다가 아니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냐면은 문자열의 주소값,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문자 h의 주소값을 전달받도록 who are you라는 이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시고 얘의 매개 변수 선언이 대략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자열의 주소값을 전달받을 수 있는 변수는 이렇게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로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 함수 호출 문장, 문자열을 전달하는 함수 호출 문장만 딱 보더라도 이 함수의 매개 변수형은 이러한 형태로 선언이 되어 있겠구나. 왜? 문자열이 통째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문자열의 주소값이 전달되는 거니까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형태의 배열 기반의 문자열 선언 방법, 그 다음에 포인터 기반의 포인터 변수 기반의 문자열 선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문자열을 선언하는 방법만 이해해서는 다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배열 기반의 문자열의 특성들, 그 다음에 캐릭터형 포인터 기반으로 문자열을 선언을 했을 때, 그때 자동으로 할당된 문자열의 특성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3의 강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